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든 위험자산, 즉 주가, 가상화폐,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6억 아파트가 1억으로 추락하고 빈집이 1천만 가구가 넘쳐납니다. 부동산 거품, 인구 감소, 부채 증가,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이 5가지 요인은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며 경제 성장률만 떨어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 있습니다. 6억이 1억으로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그 내막을 정확하게 파헤쳐 볼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6억 아파트가 1억, 빈집 1천만 가구, 일본과 똑같다. 딱 하나 다른 거, 경제 성장률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자, 일본, 우리나라 닮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일본이나 중국 이웃국가지만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우리나라에게 피해를 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건 그렇고 이웃국가인데 그 이웃국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이래요. 일본 30년 부동산 폭락 공통점 뭐 닮은 게 너무 없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구조가 다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핵심 사항이 5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일단 경제 침체는 제껴보고 인구가 감소된다는 거.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저출산, 고령화, 생산 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너무나 일본하고 똑같죠. 4가지 측면에서 인구 감소 자체로도 공급 과잉. 이때 일본도 200만 신도시 뭐 해서 도쿄 주변에다가 계속 집을 지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250만 가구 꼭 닮았죠. 오히려 인구가 더 적은 우리나라는 지금 물량이 더 많아요. 자, 공급 과잉. 그 다음에 부채 증가. 자, 일본, 우리나라 둘이 합쳐가지고 300%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채입니다. 특히 일본은 더 많았죠. 국가 부채. 자, 그 다음에 거품 붕괴. 지금 안 올랐으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나라 땅값 일본 추월했습니다. 진작. 일본 옛날 꼭지 찍을 때보다도 우리나라 집값이 더 비싸고 꼭지 찍을 때보다도 땅값이 더 비싸요. 그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도 심각하죠. 자, 너무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가 이제 일본은 계속 망가졌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선진국까지 진입했는데 앞으로가 중요해요. 일본을 닮아가 버리면요, 이 경제가 무너지면 똑같이 일본처럼 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요, 뭐 일본보다도 더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일본을 압도합니다. 물론 이제 기초 생산 이런 것들은 뒤진다고 하지만은 최첨단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니까. 자, 2번째 볼까요? 일본 부동산과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똑같다고 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 자, 부동산 플라자 합의. 이게 1985년 전후로 생겼는데 그 이후로 84년부터 91년까지 무려 8년 동안 거품이 형성돼요. 이때 엄청난 저금리였죠. 결국 91년에 뻥 하고 터집니다. 이게 2010년대 거의 30년까지 온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자, 우리나라 부동산 코로나19 버블 8년. 왜 그러냐면 2014년부터 서울 같은 경우 뛰었어요. 2021년 딱 8년이네요. 지금 일본하고 너무 닮았는데 이제 번호를 먹여서 같은 걸 비교해 보자고요. 일본 부채 GDP 대비 300% 초과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육박합니다.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다 합쳐가지고 인구 구조가 똑같아요. 일본보다도 더 끔찍해요.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 그 다음에 3번째, 집값이 250% 일본 폭등했어요. 우리나라 집값이 250% 이상 폭등을 해버렸어요. 4번째, 금리 인상.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확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5번째, 자, 수도권 주변에 200만 가구 공급을 했고 우리나라는 250만 가구 공급 예정입니다. 5가지나 갔네요. 그 다음에 일본은 부동산 80%가 폭락을 해서 30년간 장기 침체.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해답은 경제, 자,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달렸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하락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떨어진다. 자, 현재 거품가가 최고입니다. 2022년. 그렇죠? 자, 만약에 1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22년이니까 23년 떨어지면 대략 2020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0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이미 23년이 아니래도 지금 금매는 20% 이상 떨어졌어요. 수도권도. 제 말 맞잖아요. 여러분들 20% 이상 떨어진 고점 대비 신고가 대비 20% 싸게 내놔보세요. 그냥 팔리는지 안 팔려요. 자, 이제 2년 떨어지면 19년 수준입니다. 무서워요. 20에서 40%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 나는 것들 많이 생겨요. 2년만 떨어지면. 2023년 19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년 떨어지면 18년 수준 30에서 50%. 2024년 가면 3년 정도 떨어지는 거죠. 아주 끔찍해지죠. 이제 반토막 나니까. 만약에 5년 이상 떨어지면 놀라지 마세요. 2017년 수준, 즉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켰던 집값이 다 날아가는 거죠. 무려 40에서 80%까지 떨어집니다. 특히 이 80이라는 숫자를 찍는 것은 비싼 아파트들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비싼 아파트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질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한국 부동산 최대 위기 3가지. 10년 전 집값 폭락 정말 재현될까요? 자, 부동산 최대 위기 왜 3가지를 드냐면 먼저 10년 전하고 너무나 쌍둥이야. 첫 번째. 또 일본 아까 폭락 과정 제가 얘기했죠. 너무나 닮은 게 많아. 또 하나. 자, 거품 폭락. 이게 너무나 똑같아요. 그럼 볼까요? 먼저 10년 전과 닮았다. 진보 정권이 집값을 폭등시켰어요. 노무현 정부.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그러다가 정권 교체가 둘 다 됐고 그 이후에 폭락을 했다는 거. 신기하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하필이면 이때 어마무시한 한 50개 정도의 2기 신도시 택지지구, 60개 정도의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분양을 할 텐데 이 물량 폭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 위기 터졌었죠.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거품 무진장이 꼈죠.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터졌죠. 그리고 거품은 현재 무진장이 껴있는 상태죠. 자, 이제 일본 폭락 닮았습니다. 가계부채 무려 아까 300% 우리나라도 거의 300% 육박한다고 그랬죠.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한 후에 폭락을 하고 있죠. 일본 도쿄 신도시 200만 공급, 우리나라도 200만. 어떻습니까?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제 경제만 문제가 되면 장기 침체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자, 거품 폭락 닮았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바로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2019년에서 2021년 이 3년 동안 이제 수도권까지 포함한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길게 뛰었는데 아무튼 3년씩 뛴 거. 이때는 문재인 정부. 이때 거품이 제일 셌고 이때가 심했어요. 이때는 미국발 경제위기,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그냥 거품이 꺼져버린 건데,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은 2배 폭등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2배가 아니라 4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수도권만 뛰었어요. 주로. 지금은 전국 방방곡곡이 다 거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 이제 하락장 오면 다 폭락합니다. 자, 이제 1천만 매물 폭탄은 어떻게 생기느냐. 분양 200만 호, 앞으로 예정인 200만 호.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127만 플러스 추가 신도시. 그 다음에 서울 공급까지 약 200만 호. 여기에 플러스 20만 원 추가 나온다고 하죠. 자, 다주택 법인 합쳐갖고 800만. 200 플러스 800은 1000만 가구가 무려 남아돈다고 보시면 돼요. 다주택자나 법인들은 없어도 되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빈집을 유발하는 거죠. 이번에 6가지 매물 폭탄, 공급 폭탄, 다주택 법인 볼까요? 자, 여러분들 분양 공급 폭탄 200만 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20만에다가 서울시 30만, 지방 50만, 대충 200만에다가 또 플러스 50만에서 250만 목표죠. 2021년 3기 신도시 분양, 21년에서 28년 아마 입주가 많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분양을 28년까지 하고 입주는 30년, 결국 지금부터 약 10년간은 분양도 하고 입주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분양해서 입주할 때도 폭락을 했는데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1기, 2기 입주 시점 집값 폭락. 그래서 미분양이 엄청 많이 났죠. 3기도 볼 것도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더 많이 생겨요. 왜? 숫자는 적은데 가구수하고 인구 이런 줄어들었는데 주택은 2기 때보다 더 하잖아요. 2기 플러스 3기니까 더 많은 거죠. 자, 이제 다주택 매물 폭탄 700만 원입니다.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5채 이상 다주택 증가폭도 컸어요. 징벌적 세금에
예전에는 막 때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주택 조금 완화시켜서 매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게 문제예요. 상승기에 집값 폭등의 원인이지만 하락기에는 집값 폭락의 원인이 바로 다주택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물건을 털어내니까 그래요. 자, 임대주택 사업 매물, 이건 다주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160만 호가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자, 이번에 법인 매물, 법인들이 지방 1억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 저가 아파트를 싹쓸이 해버렸잖아요.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싹쓸이 한 거죠, 뭐. 그거를 그냥 나몰라라 전 정권부터 봐주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2018년 이후 폭발적 증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절감 차원에서 아예 그냥 법인이 매수를 하는 거야. 자, 법인 혜택 축소하고 오히려 징벌적으로 때려야 돼요. 자, 법인을 세워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 투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집값 하락 4가지, 일본을 닮으면 큰일 난다. 그렇죠. 일본을 닮아서는 안 돼요. 강남이 40% 떨어진다라고 지금 신문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부동산이 떨어지는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제일 최악이 이거예요.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잃어버린 장기 침체, 바로 일본식 폭락인데, 일본식 장기 침체의 핵심은 경제 성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 살리면 일본 짝 안 납니다. 자, 50에서 80% 대폭락. 그냥 반토막이 아니에요. 6억이 진짜 1억 돼요. 지방, 수도권, 특히 타격이 큰 곳은 경기도 외곽, 경기도 전체 외곽 특히. 그 다음에 지방은 말할 것 없어요. 지방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해운대, 수성구, 광주, 봉선동, 뭐 대구 도안, 세종시 다 물거품입니다. 서울, 강남도 추락할 텐데 거기가 인구 아주 직격탄이 되겠죠. 그런 일이 안 생기려면 경제 성장률을 살려놔야 돼요. 엔진을 꺼트리면 안 돼요. 자, 50에서 80%. 지방 수도권 회복 불능. 단기 폭락. 그런데 확률은 이게 제일 많죠. 미국식 금융위기. 즉 금융위기발 폭락하거나 아니면 사이클로 그냥 떨어지는 거. 이건 반토막 정도 떨어져요. 경제위기 후 회복을 합니다. 2에서 5년간 하락하고 30에서 60% 대폭락한다고 제가 얘기하죠.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예요. 부동산은 상승 하락이 없어요. 대폭락, 대폭등 하면서 우상향하죠. 자, 대부분은 회복해서 신고가를 찍는데 못 찍는 것도 많이 생긴다고 했죠. 왜? 공급 과잉 때문에. 사이클 하락, 폭등 이후 거품 폭락, 경제 침체 후 회복, 1에서 3년 하락하고 20에서 50% 대폭락. 대부분은 회복하는데 또 신고가를 찍는데 못하는 것도 생긴다. 자, 일시적 조정. 이번 지금 올해는 일시적 조정처럼 꼭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과거에 8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오죽하면 정부도 규제를 해제했는데도 집값이 반등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시조정은 폭등 이후에 그냥 잠깐 빠지는 거예요. 경제, 금리, 정책에 따라서 빠지는 건데, 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짧게 빠지는 거고, 이것도 10에서 40%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그때 제일 많이 빠진 게,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9.13 대책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걸 억지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정권 차원에서. 국회도 끌어올렸어요. 국회도. 그러니까 여당만 욕할 거 못하고, 그 당시에 여당, 야당을 싸잡아서 제가 비난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자, 집값 주도 성장을 한 거예요. 8번째, 부동산 대세 하락의 대폭락 요인 3가지. 그렇다면 금리가 내려도 이제 앞으로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도 하는데, 자, 먼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부동산 폭락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거예요. 연말 기준으로 미국은 3.5에서 5.5%, 우리나라는 3에서 4% 기준금리, 대출금리는 무려 각각 5에서 8%까지 치고 갈 겁니다. 미국도 이미 모기지론이 5%를 넘었었어요. 우리나라는 6%를 넘었었어요. 그 다음에 연말 대출 6에서 8, 한국은 7에서 9. 집값 폭락, 금리 부담, 대출 제한 등. 자, 이번에는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폭락함으로써 부동산이 따라가는 거죠. 지금 주식 심각하지 않나요? 계속 저점으로 내려가고 이러다가 2000도 이제 제가 말한 대로 코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조금
이게 만약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아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조금 한번 정리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다가 좀 더 떨어졌을 때, 그럼 물타기하고 달라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외국이나 기관의 그 매수 지표를 보시고 팔고 나서 아깝지만 팔고 나서 좀 떨어졌을 때 사시라고. 그냥 물려서 끝까지 가지 마시고 그러면 계속 잃잖아요.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자, 주식 30에서 40% 이미 떨어졌고요. 비트코인 무려 70% 폭락했어요. 자, 하락 초기 단계 이미, 근데 얘가 하락 초중기밖에 안 돼. 앞으로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주식 비트코인 폭락이 지속된다.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예측은 못 하는데 하단 1700, 코스피 지수 하단 1700, 상단 2600 정도? 그럼 하단이 훨씬 아직은 더 위험하잖아. 비트코인도 상단 한 28,000불. 지금 2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8,000 정도. 하단 8,000. 더 많이 떨어지죠, 밑으로? 8,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8,000. 자, 이제 경기 침체, 전 세계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어요. 이것 때문에도 이제 부동산이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위험 투자 위축, 현금 보유 급증, 부동산 정점 찍고 역시 이것도 30에서 50%. 다 웬만하면 30에서 50% 하락하는데 금리 인상 또는 주식 비트코인 폭락 또는 경기 침체 어느 요인이 되든 위험하죠. 과거에 많이 빠진 거 사례만 보면 자, 개포주공 7단지 얘 2007년에 15억 했던 게 2013년 6.5억. 자, 사례 보여드리잖아요. 얘가 60% 떨어졌는데 얘만 60% 떨어졌겠어요? 강남 재건축들 이렇게 안 빠졌을까요? 50은 기본으로 빠졌겠죠? 자, 이번에 과천중앙 10단지 2007년에 17억 했던 게 2013년 7.7억 60% 빠졌어요. 진짜 무섭죠? 여기만 빠졌을까요? 다 그래요. 분당 서현 한양 55평 2006년 15억 2013년 6.8억 60% 빠졌어요. 기본 다 60%. 근데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 빠진다고 또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과거 그대로 반복되는데도 자꾸 까먹어요.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 역사 계속 일본 놈들한테 외침을 받은 거잖아요. 아예 일본을 정벌하든지 했어야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잘못을 계속 시행을 못하는 거예요. 교정을 못해. 자, 일산 문촌 4단지 337평 7.5억. 이게 2013년 3억으로 빠졌어요. 무려 60%. 여기만 그랬을까요? 용인, 수원, 고양 뭐 어디 할 것 없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까지도 너무 폭등을 해버렸어. 이 지방도 이렇게 빠져요. 안 뛰었으면 덜 빠지는데 뛰었기 때문에. 한밀 생산인구? 자, 볼까요? 여기 보니까 미국 파란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생산인구가 떨어지니까 집값 추락하는 거 보세요. 2007년에 정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일본 생산인구는 91년에 정점. 일본이 빨리 고령화가 왔네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보세요. 회색 막 떨어지니까 주택 떨어진 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거 그대로 거의 비례하지 않나요? 똑같이.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20년에 정점 찍었습니다. 20년이에요. 자, 아직은 22년 1년까지 뛰었는데 이게 인구가 줄고 있어. 이제 이 빨간색 결국 회색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게 확 나타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빨간색인 주택이 확 떨어질 거예요. 아직은 안 빠진 상태인데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생산인구 감소. 자, 이제 일본은 91년에 꼭지 찍고 이렇게 떨어진 거 보세요. 이렇게 길게 빠졌죠. 자, 미국은 2008년에 꼭지 찍고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약간 좀 짧게 빠지고 다시 폭등했죠. 우리나라 빠진 듯 하다가 일부 지역만 폭락했지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게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섭다는 거죠. 금융위기가 터지면 일본, 미국장 나겠어요. 도쿄, 서울 집값 추이. 자, 여기 보세요. 94년 기준으로. 자, 일본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이후로 112.2. 우리나라 계속 올랐다가 잠깐 빠졌다가 또 올라갔잖아요. 자, 302점. 단순 지수로만 봐도 일본의 2배 이상 우리나라가 비싼 걸 알 수 있고 땅값 보세요. 자, 일본은 52배 뛰었죠. 이렇게 40년간. 그러다가 폭락을 했죠. 땅값 무지막지하게 폭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자, 49년간 83배. 일본보다 더 올랐어요, 오히려. 그런데 한 번도 세게 빠진 적이 없어. 잠깐 이렇게 빠진 적은 있지만 만약에 일본처럼 붕괴되면 이거 난리 납니다. 이렇게. 지방에 있는 지금 10만 원짜리 평당 10만 원짜리 땅값이 10,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00원으로. 지방일수록 더 타격이 크거든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뒤집어지겠죠. 자,
이제 한국과 일본 빈집 현재 2019년 151만, 지금 2022년 현재는 약 200만 잡습니다. 많이 그렇지, 200만 어마무시하죠. 자, 연도별 일본의 빈집 추이, 여기는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어마무시해요. 무려 20%가 빈집이에요. 일본은 인구가요 여러분들 1억 2,500만이에요. 1억 2,500만, 대략 한 가구 수로 한 8천만 가구? 여러분들 거의 2천만 이상이 빈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시무시하죠? 우리나라는 아파트, 일본은 주로 상업용 건물이 붕괴됐는데, 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봐야겠죠. 일본처럼 30년간 침체 은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폭락 후에 대폭등을 기대하는 말이지, 일본을 닮아간다면 영원한 위기만 존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